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셈블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셈블리를 차근차근 처음부터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파일을 하나 열 거예요. 자, 뉴 파일을 열어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모델링 어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자, 오늘부터는 어셈블리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셈블리로 선택해 주시고 어셈블리에서는 어셈블리 주간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품 파일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한 폴더 안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품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주간 파일이 꼭 있어야만, 그래서 부품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간 파일을 먼저 만들어 주고 그 폴더 안에 부품 파일들을 같이 이제 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주간 파일과 부품 파일은 한 폴더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딱히 어려운 거는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간 파일을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자, 여기 보시면 name 옆에 assembly1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폴더 이렇게 여는 거 있죠? 그래서 폴더를 지정을 해줄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름을 예를 들면은 뭐 11이라고 할게요. 10이라고 하죠. 그래서 assembly 10이라고 하는 주간 파일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부품 파일들이니까 좀 이따 이제 여기서 같은 폴더 안에 있어야 되고 얘네들을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간 파일을 먼저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add component라고 해서 창이 하나 뜨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ESC 눌러서 잠깐 꺼두셔도 됩니다. 모델링 어플리케이션과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만 이제 차이점은 어셈블리, 그러니까 조립을 할 수 있는 환경이고, 단지 add component라고 하는 명령창이 하나 떴다. 이 정도 외에는 사실상 인터페이스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셈블리에서는 이 내비게이터들을 좀 더 유의 깊게 좀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파트 내비게이터만 봤다면 지금부터는 어셈블리 내비게이터와 컨스트레인트 내비게이터, 이 두 가지를 추가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어셈블리 내비게이터는 그 주간 파일 밑에 부품 현황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황이 지금 부품들이 어떻게 이제 들어와 있다라고 볼 때 쓰는 이제 내비게이터이고,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내비게이터는 조립 현황이에요. 조립이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조립 구속에 대한 히스토리가 쭉 이렇게 쌓여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파티 내비게이터는 여태까지 이제 모델링 했던 그 히스토리를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볼 겁니다. 자, 먼저 부품을 이제 불러와 보면서 조립을 하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셈블리 여기 탭 보시면 add가 있어요. add 컴포넌트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서 컴포넌트는 그 파트 파일, 그러니까 부품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트 파일, 부품 파일을 컴포넌트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불러와야죠. 저는 준비해 놓은 그 부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 세 개를 한 번에 불러올 거예요. OK 눌러서 불러오시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입력해야 주셔야 될 게, 어느 기준점을 기준으로 불러올 거냐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0,0,0 원점에다가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다이얼로그를 눌러서 0,0,0 세팅된 거 그냥 OK 눌러주시고 그냥 불러올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부품이 들어오는데, 먼저 조립부터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셈블리 컨스트레인츠라고 하는 조립 구속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립 구속 창을 이용해서 구속을 줄 거예요. 자, 먼저 다른 건 사실 거의 보실 필요는 없고, 이 터치 어라인 하나만 보시면 조립은 거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이 블럭 있죠? 이 기준이 하우징이 되는 부품이 이제 기준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움직이면 안 되니까 픽스를 걸어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픽스라고 하는 구속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서 이 녀석을 픽스를 걸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조그맣게 픽스 구속이 잡힌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움직이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구속을 줘볼게요. 터치 어라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먼저 이 사각 블럭부터 구속을 줘볼게요. 자, 이 사각 블럭은 이 왼쪽 벽면이 이쪽 벽면과 정렬이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블럭의 밑바닥은 여기 이쪽과 정렬이 돼야겠죠, 또. 자, 그 다음에 이 뒤쪽
이쪽 면은 이쪽 면과 정렬이 돼야겠죠. 그냥 클릭 계속 클릭만 해주면 이런 식으로 정렬이 쭉쭉쭉쭉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조건이 다 끝났으면 OK를 눌러주시고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무브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이 무브 컴포넌트는요, 컴포넌트를 무브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브 오브젝트랑 기능은 똑같습니다. 단지 오브젝트냐 컴포넌트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컴포넌트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클릭을 해보시고 다이나믹 상태로 놓고 한번 화살표를 당겨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회전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6가지 이 회전이나 그 이동이 완전히 이제 어떤 미동도 없을 때 그 상태가 완전 구속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 가지의 조건을 줘서 완전 구속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만들어 줘야만 완전 구속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이게 완료가 됐으면은 다시 이 녀석을 이제 구속 조건을 줘볼게요. 다시 한번 어셈블리 컨스트레인트 터치 라인. 자, 그리고 마우스를 살짝 탁 갖다 대면은 이 중심축이 나타납니다. 이 중심축. 그래서 이 중심축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홀에 이제 집어 넣을 거예요. 자, 여기도 홀 살짝 갖다 대면 이 파란색 중심축이 뜰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중심축을 클릭해 주시면 딱 이렇게 정렬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 OK 눌러주시고, 자, 무브 컴포넌트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컴포넌트 선택,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쪽으로 당겨 보시고, 이쪽으로 당겨 보시고, 어차피 원통은 회전체니까 회전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위아래로 움직이죠. 위아래로.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자,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도록 어떤 구석을 또 줘야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 바닥면이 터치 어레인 놓고 이쪽 바닥면이 여기 바닥면과 정렬이 되면 끝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구속 조건은 끝났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립 구속에 대한 그 구속 현황은 여기 컨스트레인트 내비게이터 이 구속 현황 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줬던 구속 창이 쭉 보이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내가 원치 않는 구속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지우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되돌리기 한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부품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어 있다. 그래서 부품 현황도는 지금 현재 어셈블리 내비게이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부품 조립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 제가 이제 구속 조건을 터치 어라인으로만 했는데 다른 구속 조건도 좀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것들을 참 지우고요. 픽스만 남겨놓고 다른 건 지울게요. 자, 구속 조건이 없으니까 무브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움직여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여 볼 수 있어요. 자, 다른 구속 조건도 좀 알려드릴게요.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죠. 여기 보시면은 디스턴스가 있습니다. 디스턴스. 먼저 디스턴스 먼저 말고 요거부터 할까요? 패러럴. 이쪽 평면과 이쪽 평면은 평행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평행하게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쪽 면과 이쪽 면의 거리값도 설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한 20mm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부터 이 녀석은 움직이긴 움직이겠죠. 다른 구속 조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는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면 20m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구속 조건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구속 조건을 또 한번 줘보죠. 터치 어라인 이쪽 벽면과 이쪽 벽면은 정렬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구속 조건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행하게 만들 수도 있고 거리값도 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각도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앵글이라고 있어요. 앵글. 그래서 앵글 눌러주시면 이쪽 면과 이쪽 면에 어떤 각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 30도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틀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다른 또 구속을 주면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상황에 맞게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도도 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퍼펜디큘러, 뭐 직각을 만들고 싶으면 이걸 이용해서 또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그 터치 어라인만 알고 계셔도 조립구석 주시는 데는 사실상 거의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편의에 따라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너무 쉽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제가 그 구독 조건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 구멍이 하나 있죠. 구멍이 하나 있는데 1, 2, 3, 4번이라고 하는 부품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딱 맞는 어떤 부품, 여기에 딱 맞는 부품을 만들고 싶은데, 자,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제4, 4번이라고 하는 부품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 보시면은, create new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부품 파일을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모델이라는 항목을 눌러주시고, 파트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파트 파일. 파트 파일이 부품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택해 주시고, 같이 있는, 이 녀석들과 같은 폴더에 이제 4번이나 뭐 다른 이름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뭐 AA나, 뭐 원하는 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돼요. 저는 AA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OK 누르고, AA라는 부품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A라는 부품이 새롭게 생성이 되었고요. 자, 이제 AA는 지금 아직은 빈 파일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시켜 보시면요. 다른 것들은 비활성화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델링 수정 모드로 보고 싶으시면 이 각각의 파트 파일들을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시면 이 상태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제가 스케치를 이용해서 뭐 원통을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모델링이 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모델링을 수정하고 싶으시면 그 모델링을 활성화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활성화가 끝나면 항상 주간 파일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다시 조립 모드로 가는 거고요. 자, 이제 AA라는 이 파일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AA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이제 스케치를 들어갈 겁니다. 자, 스케치를 들어갈 거예요. 자, 저는 이 안쪽 면을 이용해서 평면을 잡고 싶은데 선택이 되질 않습니다. 이유는요, 사실상 이 1번에 해당하는 이 면을 이용할 건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어떤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1번 파일에 어떤 그 복제품을 하나 빌려와서, 그 복제품에다가, 면을 하나 이용해서 스케치를 그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파일에 있는 것들을, 요소를 이용하려면, 복제품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복제품을 가져오는 그 명령은요, 여기 웨이브 지오메트리 링커라고 하는 이 명령이 있습니다. 뭔가 명령은 엄청 구구절절 긴데 사실상 복제품을 가져온다. 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객체를 선택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내가 복제를 해오고 싶은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디를 선택해서 이 1번이라고 하는 항목을 그대로 복제를 해오고요. OK를 하게 되면 자, 여기 1번이라고 하는 오리지널한 그 블럭이 있고 그 다음에 복제품이 동시에 같이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는 것도 이렇게 보이는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복제품의 면을 이용해서 원을 그릴 거예요. 자, 서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탄젠트 마크 생기고 완전 구속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돌출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제4의 부품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제 복제품은 어떻게 하느냐? 복제품은요, 항상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나시면, 그, 딜리트 바디 있죠? 딜리트 바디로 지워주세요. 이 녀석은 AA가 아니에요. 그냥 잠시 빌려온 거니까, 사용하고 나시면 항상 딜리트 바디를 이용해서 삭제를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이제 겹치지 않게, 항상 복제품은 사용하고 나면 바로바로 지워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AA가 이제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뭐 1, 2, 3, 4, 5, 6, 7, 8 순서대로 쭉쭉쭉쭉 다른 부품들을 만들어내고 싶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웨이브 지오메트리 링커 이걸 이용해서 다른 파일에 있는 어떤 요소를 복제해서 내가 이제 사용한다. 그리고 사용하고 나면 이걸 삭제해서 깔끔하게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새롭게 파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하는 방법을 풀 어셈블리 설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제가 이제 풀 어셈블리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